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0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이를 다시 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임수가 될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면서 기운은 냉기, 얼음을 얼 정도의 차가운 그러한 한기 또는 냉기를 의미하게 되죠. 자, 수라고 하는 것 임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역시나 개라고 하는 천간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물 있고 또 똑같은 임수와 마찬가지로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 또는 개수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개수와 달리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고,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라고 하는 개념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행을 구분하게 되는 성질적인 면에서 구분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는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은 상대적으로 양에 비해서 작고 좁고 얕은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양은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좁은 것이고, 양이 깊다라고 봤을 때 음은 얕은 것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큰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성에 비유할 때는 대해수라고 표현을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작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해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면은, 큰 바다와 같은 것은 임수는 그래서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지성이 있게 되죠. 충분지성. 쉽게 말하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수는 작은 우로수, 옹달샘과 같죠.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정화수 같은 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임수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임수하고의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특징은 청징함이다. 즉 맑고 깨끗함, 맑을청이라고 해서 개수는 청징함을 거의 생명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는 음용수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달아줍니다. 왜냐? 사람이 마시는 물을 음용수라고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요. 탁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흙기가 있어서도 안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치하면서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성징함을 잃게 되면 개수로서의 용도, 쓰임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간을 볼 때는 항상 이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바로 일간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그 배합의 비율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간의 특징을 모른다? 그러면 절대 사주를 보기가 어렵다. 매우 중요한 것이 일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양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제방한다고 해서 토극수해서 수를 갖다 완전히 파극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왕할 때
적정한 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서 임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계곡 같은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계곡물이 불어서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걸 다 논밭을 다 휩쓸고 지나가죠. 그게 바로 통제 장치가 없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는데, 소양강 같은데 소양강 댐을 만들어 놓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댐이 일정 부분까지는 그 물을 제방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한 어떤 폐해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지만, 토극수하지만 그건 극한다고 해서 못 살겠구는 것은 아닌데, 극수할 때 토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수가 너무 약하면 이때는 그야말로 토가 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가 수를 극하는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다하게 되면은 토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토국수는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토라고 하는 것을 고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를 예를 들어서 톰과 제리, 쥐죠, 쥐. 근데 맨날 톰이 제리한테 당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원래 고양이가 쥐의 천적이 되죠. 근데 당연히 고양이가 세고 쥐가 약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지만은, 반대로 고양이가 너무 약하고 쥐가 너무 세버리면 반대로 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다토붕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들 비유를 하지만 톰과 제리죠. 톰과 제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톰을 이겨먹는 것이 바로 이 수다토붕, 이렇게 비유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토붕은 본시 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야지만 토가 윤택해지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야지만 제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토국수는 서로 공생공존관계가 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수를 매몰시켜버리고, 반대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수다토붕이 돼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 서로 적절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건 신앙화 했을 때 무토를 쓰지만은, 임수일간이 신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임수라고 하는 것 사주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대설이라고 하는 것과 동지로 구분되게 절기는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설이 됨으로 인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계절은 자월은 겨울이죠. 겨울,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동절이 되면서 어떤 계절 엄동, 설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자, 축월은 모두 수가 왕한 계절, 북방이 되면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도 수가 왕하지만, 해월은 포태법으로 보면 수의 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자월이 굉장히 수가 왕하면서, 해자축 동절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한기가 극심하다, 쉽게 말하면 엄청 실이 춥다라고 해서, 제가 남극 대륙을 연상하면은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음이 가장 강하고 한기가 가장 강하고 수가 가장 왕한 제왕지에 임수일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원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임수일간이 신약할까요? 또는 신왕할까요? 당연히 임수가 신왕 사주가 되죠. 임수가 신왕하면 어떻게 된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해서, 자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가 있어서, 임수가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는 것을 무토로서 제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월은 수가 왕하지 토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딸랑 무토 하나만 있게 되면 아까 말했던 수가 왕하고 토가 약하죠. 고양이보다 쥐가 왕합니다. 톰과 제리가 톰을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다 토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 병화를 얻는다고 한 뜻은, 물론 약한 무토를
화생토에서 도와주는 그런 이치도 있겠지만, 자월은 어떤 계절? 겨울이기 때문에 못이 춥다, 남극대륙같이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토도 생주해지면서 자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천간에 있는 무토, 천간에 있는 병화도 지지로 뿌리를 둬야 되죠.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등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진술, 축, 미, 토 등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는 이 진술, 축, 미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화, 사화에는 무토, 병화 모두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병화부터가 천간에 됐을 때는 반드시 이런 글자들이 한 개, 두 개 정도는 있어서 무토, 병화가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그 관계 속에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일간과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데, 양수가 음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양간이 원령 자체가 포태법으로 봤을 때 제왕지에 해당이 되면 이건 공식적으로 양인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도 하죠. 양인격, 이 양양자에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고요. 양인격은 달리 변양자에 칼날인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칼날, 양의 뿔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죠. 양의 뿔과 같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원령을 택해서 신앙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특히 양인격들은 일간이 너무 좀 정도를 좀 지나쳐서 너무 극왕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극왕. 그래서 양인격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좀 거칠고 좀 뭐랄까 날카로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이 대체적으로 직업을 보게 되면 대체로 좀 강한 직종을 얻게 됩니다. 좀 사주가 좀 좋게 되면 뭐 판사, 검사 또는 뭐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등,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엔지니어 등등도 이렇게 양인격들이 많이 있죠. 양인격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본다 이런 사람들은 답답해서 그런 일 못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좀 강한 직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직장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자체가 강해야 돼요. 의사들 위기의 질서가 엄청나게 강하죠. 군인들 뭐 위기 질서 빼놓고는 생명이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경찰 마찬가지죠. 검찰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빡센 사람들끼리 모아놓게 되니 그 안에서는 그 질서 그 틀 안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기업체에서는 살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운동선수들도 야구선수라든가 축구선수들이라든가 선후배 관계 속에 엄청난 위기의 질서를 갖고 있죠. 그러한 강한 직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인격들은. 그래서 양인격들은 일간이 좀 왕하다. 그래서 이 왕한 것을 갖다가 무토를 얻게 되면 양인가살이 이렇게 되게 되니 칠살과 양인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이라, 양인가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직업을 사사지직을 갖는다, 또는 생살 여탈권을 가진 직업을 갖는다.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직업이죠. 판사가 그렇죠. 사형을 선고하면 죽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죄를 판정하면 살리는 것이죠. 의사들도 내가 치료를 하면 살려지는 것이고, 내가 치료를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자 들어가는 직종들이 대체적으로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양인가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양인이 없고 칠살을 가지고 있는데 칠살의 용도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직종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 뭐 칠살을 별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양간 같은 경우 있죠. 특히나 간목, 병화,
무토, 경금은 좀 예외로 하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정관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칠사를 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월의 임수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가 기본적인 사주 배합이 되는데, 오늘 명식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월간에 임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가 또 있습니다. 오, 이거 수가 엄청나게 왕한 그런 국세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자칫 잘못해서 무토를 자칫 잘못해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다? 톰과 제리가 돼서 오히려 수다 토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관성을 쓰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관성을 쓰지 못할 때는 차라리 식상으로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일간이 왕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성을 쓸 수도 있지만은 관성을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식상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무토를 천간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무토를 시간에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무신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그러면 무토가 뿌리 없는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다토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임술일에 임술연이면 이 무토를 가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 무토가 뿌리가 없게 되면 쓸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죠. 이런 경우에 무신시를 얻게 되면은 이거 인신상충돼서 신금 깨져버리죠. 인목 날아가 버리죠. 이 무토는 이제 뿌리가 하나도 없지만은 수는 굉장히 왕합니다. 이게 바로 수다토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무신시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건 좀 그 생시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삼주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그냥 일지에 있는 인목이라든가 연지에 있는 인목으로서 목으로서 수생목이죠. 수생목해서 왕한 임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병화를 얻어서 조후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수가 천간 임수 세계에 자의 뿌리를 둬서 일간 왕합니다. 이때 경자시가 되면 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목, 인중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한다. 뭐 나름대로 천간으로 병화 간목은 투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인목 두 개의 용도 쓰임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수를 얻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니 요거는 뭐다? 그렇죠. 수가 좀 왕하니까 이거는 토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죠. 축토는 임수 입장에서 정관인데 이 축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수가 왕하고 금이 수를 생하게 되니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일단 모가 급선보다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저번에 올해 임인년에 임인월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었죠. 이 사주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보다는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반대로 오늘은 임자월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지로 있는 인목 세계가 약하지는 않게 되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운이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간다, 운이 다시 목운을 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고 수의 기운은 좀 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주가 독특하다라고 하죠. 독특하다라고 해서 이런 날을 잡아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독특한 사주는 역시나 삶을 어떻게 산다? 독특하게 산다. 근데 좋은 쪽으로 독특하게 살면 상관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삶을 안 좋은 쪽으로 독특하게 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독특한 거를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또한 이민시하고 좀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민, 계묘시 저는 조금 갑신시 마찬가지고요. 을사, 병우, 정묘시 모두 제가 봤을 때 남자로 태어날 때 이런 생시는 조금은 좋지 못하다. 왜냐면 임수세가 자의 뿌리를 딱
한 군데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얘를 충하게 되면 뿔 임수세기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수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싱크홀 같은 거 있죠. 싱크홀 같은 거 있어요. 땅에 푹 꺼지죠. 근데 이것이 호수 같은 데서 땅이 푹 꺼지면 물이 그 안으로 쭉 빨려들어서 물이 확 없어지죠.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얘가 충해버렸다, 얘가 날아가 버렸다면 위에 있는 물이 싱크홀에 의해서 쪽 빨려가서 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 의지하는 그런 것은 조금은 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신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신상충돼서 저건 좋지 않겠고, 기웃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기토 타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유금을 얻어서 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의 시 마지막을 하나 보게 되면 이건 인해한 목이 되죠. 신금이 임수를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무난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신은 무신시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을사병호 정미 같은 경우에도 수기가 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왕하진 않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